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하반기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화면에 보이시죠? 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시죠. 아마도 돈 싫다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어디 가나 돈 이야기들이죠. 뭐 누구는 뭐 해서 돈 벌었다. 누구는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누구는 동학 개미 운동, 즉 주식에서 돈 벌었다. 그래요. 역시 돈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백년 가게죠. 즉 3대나 4대가 이어져 오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를 우리는 백년 가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게들의 특징이 모 경제주간지에서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러한 가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가게 주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까지도 두루두루 열심히 공부들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열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 즉 이 가게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그 맛을 유지하는 거고 그 가풍, 그 가게의 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즉 꾸준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일확천금, 뭐 벼락부자, 뭐 갑자기 막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요행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0년 동안 가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역시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방법, 요거도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부할 것,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할 것.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100년 가게처럼 100년 동안 이어오는 재테크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건 그렇고 돈 되는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핵심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최근 부동산의 흐름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코로나19의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요. 돈이 무섭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까지도 이겨내는 게 이 돈의 힘 아닙니까? 코로나19에 뭐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와중에 주식은 V자 반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 돈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돈이 주식을 땡기고 돈이 부동산에 땡기는 그러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풍부한 유동성 자금 또한 저금리가 이제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돈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정부는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대출을 규제하고 분양권에 관련된 전매를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법인 투자를 규제를 하고 세금을 증가시키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공시가격을 인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급 확대까지 수도권의 신도시로 30만 원으로 공급 계획이 있고 용산에 대한 공급 기반을 또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정책 또한 역시 돈의 힘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풍부한 유동성 자금, 0% 저금리, 또 돈이 갈 데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결국 부동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 124에서 2020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566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반기에 49.82%,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다 20.32%, 보합이 될 것이다 29.86%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승이 49.8이고 하락이 20.3이니까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문가들 102명한테 이렇게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만은 상승한다가 49.02%, 하락한다가 14.71%, 보합이라는 얘기가 36.27%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한다가 하락한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2020년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살펴본다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43.07%이고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유입될 것이다. 27.11%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70%를 점유하고요.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10.84%. 나머지 부분, 아파트 분양 시장의 활성화,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 저금리 유동성 효과가 나머지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또한 반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린다면 코로나발 경기 침체 가능성 57.69% 압도적이죠.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 13.08%이고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 10.77%고요.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의 증가 9.23%고요. 일부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의 증가가 5.38%라는 거고,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3.08%라는 겁니다. 저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올 초에 여러분한테 방송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막대하다라고,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했고 부동산의 가격 또한 상승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의 6월달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인데 이 변동률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매매, 또 전월세 동향, 전세나 월세 동향이 빨간색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달 이후 급격하게 하락을 한 후 4월달, 5월달까지 이제 그냥 하락 아닙니까?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6월달 이후에 이제 매매가 됐던, 전월세 통합이 됐던,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6월 이후에 이처럼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통계의 경우에는 6.17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6월달 들어서 이처럼 반등을 했다는 게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6.17 부동산 규제 정책을 새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2020년 하반기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청약 열풍. 아직도 청약 열풍이 계속 불 것 같아요. 다만 조심은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전매 제한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또 뭐 거주 요건도 있다. 증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평당 분양 가격이라는 얘기죠. 주택도시보존공사의 민간아파트 2020년 5월달 평균 분양 가격인데요. 제곱미터당 전국은 368만원, 서울은 819만원, 수도권은 558만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83만원, 기타 지방은 287만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라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지가 좀 않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드리면 다음 표가 나오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전국 한 평당 분양가격이 1215만 원이고요. 서울은 2700만 원이 넘었고요. 수도권은 1843만 원이고요. 5대 광역시는요 1264만 원이고요. 지방은요 948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과거 시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944만 원. 그런데 2020년에는 2700만 원이나 이 정도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5대 광역시는요, 2014년도에는 800만 원대 분양하는 가격이 현재는 1200만 원대 분양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대 분양하다 지금은 950만 원대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당 분양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분양권의 거저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정책,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돈 되는 투자의 핵심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 이런 거 분양 받으셔야 되죠. 아니 시세보다 30%, 40%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데 무조건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아파트 여러분들 분양 받으셔야 돼요.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권 관심 가지셔야죠. 단 아파트 세대수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입지 조건도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 그냥 분양권 시장이 과열됐다, 분양이 뭐 경쟁률이 높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입지 조건이나 세대수도 별로 안 좋고 또 뭐 그 건설회사도 그닥 유명하지도 않은 건설회사야. 그런데 분양가가 높아. 요런 아파트, 즉 고분양가 아파트는 어떤 경우든 그런 분양권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풍선 효과가 지속될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 보고서에 의한다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세요. 파란색 선이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약간 검은색 선이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파란색 선은 우상향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2015년부터 2017년 또한 2018년까지 해가지고 2018년 하반기에 서울 쪽에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변동률이 뚝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인데요. 경기도를 놓고 보세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가격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2018년 하반기부터 또 2020년 초반에 이렇게 변동률이 급격하게 높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즉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묶인과 동시에 같이 묶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경기도 중에서 안 묶인 지역, 그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인데 여러분, 요거 보셔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 대전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곡선이 완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 하반기부터 변동률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2019년 하반기 이후에 변동률이 급속하게 증가된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또한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점이 요래요. 2018년 하반기부터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제 외지인들이 대전 쪽의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중반기 하반기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인데요. 요 인천도 참 재미나죠. 그래프를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중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뭐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초반에 갑자기 인천 지역 부동산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했고 변동률이 높아지고 가격 또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계속 다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안 묶인 지역으로 돈들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인데요. 이 추이를 보시면 이것 또한 재미있는 현상이죠. 먼저 위에 있는 강남 상고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인데요. 어때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바로 우하향, 그래프가 꺾이지 않습니까? 꺾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노도강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 변동률 추이를 놓고 보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노도강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역시 뭔가가 좀 틀리긴 틀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아무 생각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본다면 저는 역시 풍선 효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풍선 효과가 존재를 한다면 이제 어떤 지역이 묶이면 다음에는 어떤 지역이 오를까? 그리고 이 지역이 또 묶이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지역이 묶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금 당장 묶일 곳에 들어간 것보다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런 지역까지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들어간다면 당장 묶이는 곳보다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묶이는 곳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희 생각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요,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보합세가 될 것이다. 아예 폭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쉽사리 그렇게 폭락할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까지도 이겨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식이 그렇게 V자로 급등을 하는데, 반등을 했는데, 부동산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듯 해요. 결국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은 보합세로 흐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은 강보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규제 지역이면서 특정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강세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건 또 저의 생각이에요.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난 뒤, 즉, 한 2년 내지 4년, 5년 이렇게 지난 뒤에는 아마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해자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해자될 것 같냐라고 하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시기,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키 높이 맞춤을 하는 가정이었다. 그러한 시기였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시대에서 이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플러스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시기가 굉장한 시기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을까요? 물론 저희 생각이에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